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시장, 아침에 조금 우려감을 안고 출발한 시장인데,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에, 이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뭐 한 180발 정도 쐈다 그럽니다. 그걸로 인해서, 중동 사태가 조금 꼬이는 거 아니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금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 출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옵션 만기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거래 일수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옵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외국인들 양매도를 하면서 이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거기서 좀 때려 놓을 거고, 많이 두들겨 맞으면 또 좀 들어 올려 놓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근데 당장 내일도 휴장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도 휴장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불과 4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을 제외하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옵션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 등가격 기준 양합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아직도. 비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나 메이저들이 잘하는 행태는 여기서 그냥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 프리미엄만 빼는 그런 전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떤 한쪽 방향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급 오늘이 10월 첫날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달 수급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현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9월 달에 외국인들은 7조 9천억을 팔았죠. 거의 8조 가까이 매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2조 8천억 정도 8월 달에도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두 달 만에 10조를 훨씬 넘게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했습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도 13조 3천억, 누적 순매수는 13조 3천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거나 순매도를 하면 그냥 몇 달 동안 쭉 꾸준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몇 달 계속 매도를 했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도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6달 연속 올해 4월 달까지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매도했다가 지금 이제 매도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적 부분들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 자체가 아주 강한 탄력을 받을 것이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부분은 조금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일단 뭐 요거는 조금 큰 틀에서 시장을 짚어봐 드린 거고요. 자, 뭐 다음 주 목요일 제가 매주 출연하니까 이 시간에는 요 정도로 짚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10월물에 대한 어제까지 수급 동향입니다. 콜옵션을 95억 정도 매도를 쳤고 풋옵션을 153억 정도 외국인들을 매도한 상황이에요. 자, 최근에 콜옵션 순매도는 약간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오늘 수급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은 이런 상황입니다. 수급이. 자, 콜옵션 쪽에서 30억 정도 매도, 풋옵션 쪽에서도 6억 정도 매도. 자, 양매도 포지션이 조금 커져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요거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왔다 갔다. 주가가 양매도 포지션을 쌓으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시간 프리미엄이 빠지는 그런 형태를 노리고 시간만 보내면 외국인들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도 뭐 추가로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 만기 전에는 또 어느 정도 반등시켜 놓을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뭐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추세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섹터별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뭐 이쪽 섹터가 좀 움직인다고 해서 쫓아가거나 아니면 좀 빠진다고 해서 또 이렇게 같이 내동해서 뭐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매매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저점에서 충분히 노려서 매수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고 싶더라도 조금 기다려보면 급하게 빠졌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 구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참다가 매매를 하는 게 뭐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되는 그런 스타일일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시장 대응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시장 별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섹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3개의 섹터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방산 쪽하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말씀드릴 텐데 뭐 특히 이따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까지 저는 소문난 잔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들 다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종목을 조금 한 종목을 새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 못 받는 그런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방산 섹터예요. 참 이거 방산 섹터만큼 이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섹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걱정거리는 그런 거였죠.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중동 쪽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 총리의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릴 처음에 요 종목은 한 종목만 딱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 종목 짚어보면서 다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나옵니다. 뭐 거기서는 로봇계라고 하는 사족 보행 로봇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그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미사일도 뭐 여러 개가 나오던데 제가 이 LIG 넥스1을 10만 원 안 됐을 때 그때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린 얘기가 있죠. 현무5. 그것도 어제 나오던데요. 요거는 탄도 중량만 하더라도 8톤이 넘습니다. 거의 전술 핵무기급의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것도 지금 양산 안에 들어갔고요. 또 지금 현무6도 지금 개발이 거의 완성된 단계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이스라엘이 그 다른 나라 중동 국가들을 마음대로 막 때리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그 바탕이 되는 그런 게 뭐겠습니까? 방공망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그 방공망을 통해서 날아오는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다 격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 공격했다가 자국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자국 영토에 그렇게 못 때리죠. 자, 이 LIG 넥스1은 그 방공망하고 관련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의 지금 대공 방위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저층에서 날아오는 거는 LIG 넥스1의 천궁2가 맞게 될 거예요. 북한하고 전쟁 벌어졌는데 미사일 날아오는 거, 저고도로 날아오는 거는 이 천궁2가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높은 고도에 있는 거는 중국이 거품 물었던 미사일 있죠. 미국에서 도입한 사드가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도가 높은 쪽, 이런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역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맞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LSAM이라는 방공망을 거의 뭐 개발 완료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 LSAM에 대한 부분들은 요 중간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데요. 자, 요렇게 미사일 체계를 갖춰놓고
우리는 뭐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서울에 미사일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의 미사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LIG 넥스원일 거고, 중동 국가들 지금 뭐 얼마 전에 이라크도 천궁2를 도입했고요. 그다음 사우디도 도입을 했죠. 또 UAE가 제일 처음에 천궁2를 도입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방공망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국 국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른 국가들 쪽에서도 우리나라 이 LIG 넥스원의 뭐 천궁2라든가 LSAM이라든가 이런 대공망 방위 체계에 상당히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을 말씀드렸지만요. 자, 지금 이제는 다음 차례는 LSA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추격해서 막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요. 조정 잘 받는 구간 나오면 항상 좀 잘 노려보면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 두 종목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제약바이오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는 아마 우리나라 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해리스나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약가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업종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셀트리온이 가장 약가 인하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또 굉장히 계속해서 연속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한 언급은 좀 자제하기로 하고요. 그 대신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유한양행이 미국에서 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으면서 병영 치료하는 거죠. 굉장히 주가가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다음에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요. 자, 이 HK 이노엔의 K캡이라는 약이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렉나자 역시 마찬가지, 유한양행의 렉나자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았다는 건 어느 정도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이 HK 이노엔의 K캡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위 관련된 질환에 쓰는 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산 30호 신약으로 승인을 받은 약이고요. 또 뭐 전 세계 한 30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올해 내 3상을 마치고 내년에 품목 허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계획 하에 있고요. 자, 실적 부분도 좋습니다. 자, 이 실적이 보시면 뭐 이 K캡의 힘인 것 같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59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약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컨센서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다라는 메리트가 없겠죠. 시가총액은 지금 1조 4천억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런 모멘텀들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 자체도 싸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추세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HK 이노엔이 미국의 K캡을 승인을 받게 된다라면, 과거에 제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6만 원대 초반 이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야인시에 대해서도 추천드려갖고 이것도 뭐 130 몇 프로 수익 나고 유한양행도 더 이상을 리뷰 안 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년이나 뭐 조금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가 신약이 허가가 된다라면 한번 강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중장기 투자, 안정적인 투자 좋아하시는 분, HK 이노엔 잘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툴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발생됐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된 이슈인데요. 자, 이거 제가 되게 많이 툴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1시간 내내 말씀을 드려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3세대 유전자 가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인류의 미래를 바꿀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특허가 지금 세계의 특허 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진행 중인데요. CVC 그룹이라는 쪽하고 브로드 연구소라는 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툴젠이라는 기업하고 세 군데서 지금 3파전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크리스퍼 카스9 3세대 유전자 가위의 주인이 누군가를 가리는 그런 특허 심판 중이에요. 자, 근데 이 CVC는 노벨상을 받은 그룹이고요. 이 브로드 연구소는 그 하버드 대학하고 MIT 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준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CVC 그룹에 속해 있는 다우드나하고 샤르팡띠에 이분들은 유전자 가위로 노벨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2020년도에. 이분들이 유럽 특허를 자진 철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걸 갖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다우드나라는 분이 여성분이 굉장히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쉽게 포기하실 분이 아닌데 이거를 유럽 특허를 자진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근데 포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특허에서도 브로드 연구소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특허 분쟁이 1차 저촉 심사에서는 22개월 최종 변론을 하고 22개월 약간 넘게 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5월 7일 날 최종 변론을 했는데 22개월이 아니라 22주입니다. 1차에서 22주 정도 만에 나왔는데 지금 2차에서 최종 변론한 게 5월 7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20주는 넘었죠. 자, 크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 자, 브로드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진핵세포에 대한 건데, 진핵세포에 대한 특허는 브로드보다 툴젠이 약 2달 정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 연구소가 이기게 되면 툴젠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좀 발생이 됐기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2차 전지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쪽이 좀 강한 모습이죠.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좀 어렵습니다. 어떤 재료든 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신선했을 때 그때가 주가 상승률은 가장 큰 거예요. 작년에 IRA 법안이 한참 시간을 끌다가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엄청나게 투기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은 그러고 난 후에는 또 반토막, 세토막씩 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지금 이제는 2차 전지 쪽이 선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종목 선별이 필요한 섹터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막 들고 가다가는 굉장히 크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좀 발굴을 했는데요. 한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면 하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이죠. 자,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을 36%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2차 전지 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7월 달에 이 하나 모멘텀이라는 회사를 분할을 했어요. 분할했는데 그래서 100%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 모멘텀이 전고체 장비 중에 롤프레스 장비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롤프레스 장비가 개발이 완료됐을 경우에 이 전고체 양산을 하는데 대량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장비도 아니고 향후의 미래의 장비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시가총액 2조 1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연결 기준으로 주당 순자산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PBR이 0.27배밖에 안 되는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회사 중에 하나 로보틱스도 있고 뭐 굉장히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결 기준 1조 7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찍힙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조 1천억이에요. 물론 지주회사라고 할인되는 그런 요인들은,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있겠지만 싸도 너무 싼 종목입니다. 이렇게 싼 종목이 2차전지 쪽 모멘텀까지 받아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은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발굴을 해서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을 때 엄청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화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유는 처음에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인데 불과 4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다가 옵션 가격은 양합이 100만 원, 아직도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해 안 가시면 그냥 애우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좀 두들겨 패놓을 거고 또 빠지면 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매수할 때는 저점 매수, 조금 뭐 팔고 싶더라도 많이 빠졌을 때 무서워서 팔고 싶더라도 조금 참았다가 매도하면 좀 더 이익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